다음으로 만들 메뉴는 트리그리드 화면입니다. 완성된 메뉴를 보면 품목 그룹 리스트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조회 조건 영역에는 검색어가 있고 데이터 영역에는 트리그리드가 있습니다. 트리그리드는 모두 펼쳐져 있습니다. 조회 후 검색어 텍스트 박스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 조회하면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셀로 이동합니다. 이제 이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빈 공간에 우클릭 후 Add 프로젝트를 눌러 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네임과 메뉴 아이디, 타이틀은 모두 트리그리드를 입력하고 페이지는 엠프티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먼저 조회 조건 영역을 만들기 위해 추가 버튼을 누르고 컨디션 패널을 추가합니다. 검색어는 컨디션 익스플로러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Add Search 컨디션을 선택하고 검색어를 조회합니다. 검색어 공통을 더블 클릭하여 오른쪽으로 보내고 어플라이를 누릅니다. 이제 데이터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컨테이너 패널을 추가합니다. 컨테이너 패널은 기본적으로 속성에서 핏 버텀을 체크합니다. 컨테이너의 추가 버튼을 누르고 트리그리드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트리그리드에 연결할 데이터 소스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소스 탭을 누르고 상단 추가 버튼을 눌러 데이터 소스를 추가합니다. 그리드 타입은 트리그리드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프로바이더에서 백엔드 서비스 조회 API를 검색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서비스 조회 화면이 열리면 검색어에 품목 그룹 리스트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트리 조회를 선택합니다. 아래 파라미터 탭을 보면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데이터 스키마 탭을 눌러보면 컬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트리그리드의 경우 트리뷰와 마찬가지로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트리그리드에 맞게 가공을 해야 합니다. 어플라이를 누릅니다. 디자이너 탭으로 가서 트리그리드에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트리그리드를 선택하고 속성창 데이터 소스 속성에서 데이터 소스 2를 선택합니다. 컬럼 정보 갱신 메시지는 OK, 컬럼 정보에 따른 에디터 자동 생성 메뉴는 캔슬을 누릅니다. 데이터 소스와 자동 바인딩을 체크합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드 아이콘, 자식 노드, 레벨을 나타내는 컬럼도 표시됩니다. 이 컬럼들은 숨기기로 설정합니다. DFD 화면으로 가서 트리그리드를 선택하고 컬럼 설정을 클릭합니다. 노드 아이콘, 자식 노드스 레벨을 체크 해제하고 품목 그룹 코드는 모 체크를 합니다. OK를 누르고 이제 미리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식 노드가 있는 데이터인 경우 접혀 있습니다. 모두 확장으로 변경합니다. 이벤트는 트리그리드에 데이터가 뿌려진 이후에 발생하는 이벤트인 데이터 바운드에서 확장하는 함수를 작성합니다. 다시 DFD 화면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데이터 바운드 이벤트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하면 노드가 모두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회 버튼 클릭 이벤트를 작성합니다. 조회 버튼을 선택하고 클릭 이벤트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필수 입력 조건이 없고 조회만 하는 화면이므로 데이터 소스 읽어오는 부분만 주석 해제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 조회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목을 접었다가 다시 조회하면 조회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회된 데이터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을 때 검색어가 있는 셀로 이동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텍스트 박스 이벤트 중 키보드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인 키다운에서 작성합니다.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고 프로퍼티에서 키다운 이벤트 스크립트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하고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 검색어가 포함된 셀로 이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어가 있는 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들어 볼 메뉴는 피벗 그리드 화면입니다. 완성된 메뉴를 보면 조회 조건 영역은 없고 데이터 영역에 피벗 그리드만 있습니다. 지점별로 물품의 총 판매 금액을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피벗 그리드는 필드, 즉 컬럼의 영역을 표시하는 필드 패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 상단은 필터 영역에 표시되는 컬럼, 아래는 값 영역에 표시되는 컬럼, 오른쪽은 열 영역에 표시되는 컬럼, 아래는 행 영역에 표시되는 컬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은 필드 패널 영역 보이기 숨기기, 필드 선택창 보이기, 엑셀 내보내기 등을 할 수 있는 툴바가 있습니다. 열 영역에 있는 품목을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며 필터를 클릭하면 필터 선택창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행 영역에 있는 지점명을 클릭하면 정렬, 필터를 클릭하면 필터 선택창이 열립니다. 하단과 오른쪽에는 전체 합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빈 공간에 우클릭 후 Add 프로젝트를 눌러 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네임과 메뉴 아이디, 타이틀은 모두 피벗 그리드를 입력하고 페이지는 엠프티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조회 조건 영역은 없으므로 바로 데이터 영역을 추가합니다. 캔버스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컨테이너 패널을 추가합니다. 컨테이너 패널은 기본적으로 속성에서 핏 버텀을 체크합니다. 컨테이너 패널에 추가 버튼을 누르고 피벗 그리드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피벗 그리드에 연결할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소스 탭을 누르고 상단 추가 버튼을 눌러 데이터 소스를 추가합니다. 그리드 타입을 피벗 그리드로 변경하고 데이터 프로바이더에서 로컬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는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서 제이슨 컨버터 버튼을 누르고 왼쪽 제이슨 데이터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데이터 컨버트 버튼을 누르면 이 데이터를 변환하여 컬럼 정보와 데이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OK를 누릅니다. 컬럼 스키마의 디스크립션에 컬럼 내용을 입력합니다. 컬럼 선택 자동 완성이 나타나면 ESC 키를 눌러 빠져나갑니다. 판매일, 지점명, 품명, 단위, 수량, 금액을 입력합니다. 디자이너 탭으로 가서 피벗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프로퍼티에서 오토바인드 체크,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소스 2를 선택하고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시 DFD 화면으로 가서 데이터, 열, 행 컬럼을 지정하기 위해 컬럼 설정을 클릭합니다. 컬럼들이 모두 왼쪽 데이터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컬럼을 끌어서 각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행 영역에는 지점명을 이동합니다. 열 영역에는 품명을 이동합니다. 단위와 수량, 판매일은 히든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액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금액 표시를 설정하기 위해 DFD 화면으로 가서 컬럼 설정을 누릅니다. 금액을 선택하고 오른쪽 프로퍼티에서 데이터 타입을 넘버로 변경합니다. 아래 데이터 카테고리에서 필드에 데이터 집계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속성인 서머리 타입이 있습니다. 기본 값은 카운트이므로 sum으로 변경합니다. OK를 누르고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값은 정상적으로 표시되나 콤마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컬럼 설정으로 가서 금액을 선택하고 포맷을 샵 콤마 샵샵 0을 입력합니다. 듀스의 공통 포맷을 사용하는 경우 프리디파인드에 체크하고 포맷 형식을 입력합니다. OK를 누르고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포맷으로 금액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필터 패널이 표시되지 않고 엑셀 내보내기 아이콘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드 패널 표시와 엑셀 내보내기 아이콘 표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DFD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필드 패널 표시는 프로퍼티에 필드 패널을 펼치고 비저블에 체크를 합니다. 엑셀 내보내기 아이콘은 엑스포트에서 이네이블에 체크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필드 패널이 표시되고 오른쪽에 엑셀 내보내기 아이콘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명을 눌렀을 때 정렬과 필터 기능이 없습니다. 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정렬은 프로퍼티의 Allow Sorting, 필터는 Allow Filtering을 체크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품명을 눌렀을 때 정렬이 되고 필드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필드 선택창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벗 그리드는 많은 속성이 있으며 자세한 것은 듀스 사이트를 참고합니다. 다음으로 조회된 데이터의 인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조회 후 인쇄를 눌렀을 때 DR 웹뷰어인 GERP 프린트가 실행되면서 인쇄 양식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기본 형태의 양식으로 출력되고 양식이 있을 경우 지정한 양식으로 출력됩니다. 먼저 인쇄 버튼 스크립트가 없는 메뉴, 즉 인쇄 양식이 없는 메뉴에서 인쇄를 눌러보겠습니다. GERP 프린트를 열지 물어보는 메시지 박스가 열립니다. GERP 프린트 열기를 클릭합니다. 문서 제목이 인쇄 화면 가운데 타이틀로 조회 조건들은 타이틀 아래에 좌우로 표시되고 아래에는 그리드의 데이터가 표 형태로 나타나는 기본 형태의 양식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더존 리포트 제작 툴인 DR 디자이너에서 만든 인쇄 양식이 있을 경우 인쇄 버튼의 클릭 이벤트에서 양식을 연결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지정한 양식으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양식을 지정한 다른 메뉴에서 인쇄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GERP 프린트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기본으로 생성되는 양식이 아니라 직접 만든 양식이 인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DFD 화면에서 기존 완성된 메뉴에서 인쇄 버튼 클릭 이벤트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전에 DR 디자이너에서 만든 DRF 파일은 기서버에, 백엔드 인쇄 API URL은 DERP 통합 리포트 관리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DRF 파일은 기서버의 더존, 코멧, DRF 프로젝트에 등록을 합니다. DRF 파일명은 DERP 통합 리포트 관리에 등록될 출력물 아이디와 같게 지정합니다. 백엔드 인쇄 서비스 API는 DERP 통합 리포트 관리 메뉴에서 등록을 합니다. 통합 리포트 관리 메뉴를 실행하면 왼쪽 카드 리스트에는 메뉴 제목과 리포트 코드가 있고 오른쪽 그리드에는 출력물 리스트로 출력물 아이디, 출력물명, 서비스 URL이 있습니다. 출력물 아이디는 리포트 코드에 인덱스를 추가해서 작성을 합니다. 출력물 아이디는 DRF 파일명과 같습니다. 서비스 URL은 백엔드 인쇄 API URL을 입력해 줍니다. 이제 DFD 인쇄 버튼을 선택하고 클릭 이벤트 스크립트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OK를 누릅니다. 먼저 조회 조건에 컨트롤들의 값을 가져와서 배열 형태로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리포트 파람 모델 형태 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통합 리포트 관리에 왼쪽 카드 리스트에 등록한 리포트 코드와 오른쪽 그리드 출력물 아이디를 저장합니다. 조회 조건 컨트롤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리포트 코드와 출력물 아이디를 추가해서 리포트 파람 형태의 배열로 다시 생성을 합니다. 인쇄물 데이터 조회에 필요한 조회 조건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 파라미터, 저장, API를 호출하겠습니다. 리포트 서비스의 set 리포트 파람 API에 리포트 코드와 리포트 파람 형태의 배열을 인자로 하여 저장 API를 호출합니다. 파라미터가 저장되면 UID, 즉 고유 식별자 형태의 키가 데이터로 반환됩니다.
이제 DERP 웹 인쇄 프로그램인 DR 웹뷰어를 호출합니다. 호출 시 필요한 파라미터는 인증 토큰, 리포트 코드, 인쇄 정보 서비스 URL, 파라미터 키, 메뉴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 토큰은 로그인한 사용자의 인증 토큰을 받아오기 위해 self.token을 사용합니다. JSON.pass 메서드를 사용하여 JSON 문자열의 구문을 분석하고 액세스 토큰 속성 값을 사용합니다. 리포트 코드는 통합 리포트 관리의 리포트 코드입니다. 인쇄 정보 서비스 URL은 브라우저 객체의 최상위 객체인 윈도우와 사용자 브라우저와 관련된 속성과 메서드를 제공하는 로케이션 정보를 가져와서 저장합니다. 파라미터 키는 앞에 저장 API에서 반환받은 발급된 파라미터 키입니다. 메뉴 코드는 페이지 이름, 즉 메뉴 아이디입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조회하고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 DR 웹뷰어가 호출되어 인쇄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